어느 날 문득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죠. 신장 질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장이 손상돼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려 90%의 사람들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허리 아래 양쪽에 하나씩 작지만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마치 정수기처럼 혈액 속의 독소와 과잉 미네랄, 노폐물을 걸러주고 전해질과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 역시 신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하면 몸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미약해서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점이죠. 가장 흔하면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소변입니다. 하루 평균 성인은 약 6에서 10번 정도 소변을 보지만 어느 순간 횟수가 너무 잦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줄어든다면, 특히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는 신장이 평소처럼 여과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피가 섞여 있다면 즉시 주목해야 합니다. 피가 섞인 소변은 방광이나 요관 또는 신장의 염증 혹은 결석이 원인일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신부전이나 종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종종 생리착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소변색이 짙거나 붉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흰 거품이 일면서 변색된 소변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혈액 속 단백질이 신장을 통과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은 혈액 속에 유지시키지만 신장 필터가 망가지면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상태를 단백뇨라고 부르며 이는 조기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거품은 마치 계란을 저을 때 생기는 흰 거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거품 속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과 같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장기가 소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 신호를 발견하려면 매일 소변의 색깔, 냄새, 빈도, 느낌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지나치기 쉬운 피로감. 충분히 잠을 자고 식사도 잘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른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속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되어 몸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쌓입니다. 게다가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적혈구 생성을 돕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작은 활동조차 힘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 걸음 걸어도 숨이 가쁘고 목욕조차 버거워지는 상태가 올 수 있죠. 피로는 그 자체로 질병의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몸 어딘가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몸은 조금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몸의 부기, 특히 아침에 눈 아래나 발목이 붓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잠을 잘못 잤나 하며 쉽게 넘기시죠. 하지만 이런 부기는 단순한 수면 자세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 안에 수분이 남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으로 부기는 다리나 발목, 발, 심지어 손가락까지도 퍼질 수 있어요. 심장이나 간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신장 문제에서도 매우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또한 단백질 수치가 낮아질 경우에도 이런 부종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몸이 밤새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증상, 호흡 곤란입니다. 숨이 차고 답답한 느낌은 보통 폐나 심장 문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 이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신장이 체내 수분과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잔여물이 폐로 흘러들어가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평소에는 괜찮다가 누웠을 때 유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에 빠진 듯한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게다가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적혈구 수치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숨가쁨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신장 기능 저하는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죠. 신장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는 우리 몸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미네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피부가 말라가고 가렵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자꾸 긁게 되는 가려움증은 많은 환자들이 겪는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 피부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갈색 반점처럼 어두워지기도 해요. 이는 혈류에 독소가 쌓여서 피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장 환자 중 일부는 얼굴만 혹은 팔이나 다리처럼 특정 부위에만 가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연고나 보습제를 써도 낫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장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기인 신장은 직접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몸 여기저기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잊을 만큼 미미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겹치고 커지면서 일상생활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용히 내리던 비가 어느새 폭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문제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입냄새, 금속맛, 수면장애, 그리고 혈압과 혈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신장이 약해지면 그 영향은 우리 입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끔씩 음식을 먹었을 때 금속 맛이 느껴진다거나 평소와 달리 입안이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을 때 그게 단순히 위장 문제나 입안의 청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자신이 헛맛을 보는 건 아닌가 혹은 간단한 입냄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요소와 같은 독소가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 독소가 입안 점막과 혀, 침샘을 자극하면서 금속성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입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더 약해지고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몸이 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이 혈류에 남아 뇌와 신경계에 혼란을 주고 결국은 수면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뒤척이기만 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단순한 스트레스만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는 중간에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증상은 많은 경우 신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드물어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연히 낮 동안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파괴되면서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말기 신부전 환자의 40%는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에요. 게다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 3명 중 1명은 신장에 손상을 겪습니다. 이는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혈당과 혈압 모두 신장의 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만 관리한다면 신장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개가 겹쳐서 천천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조기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낸 작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몸은 늘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쳐왔던 거죠. 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이제 신장이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알아보았으니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 실천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일상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적어도 1.5에서 2리터의 물을 권장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신장에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따뜻한 물 1리터를 마신 신장 질환 환자들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최대 20%까지 낮아졌고 요소 수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커피나 단 음료가 아닌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약물 복용 시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통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진통제를 복용하곤 하죠. 하지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과도하게 복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일부 항생제 역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에 속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정확한 복용량으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펜실린이나 설파제 등 특정 항생제를 복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지 살을 빼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적당한 땀을 흘리며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신장이 더 건강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혹은 가볍게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만 투자해도 몸은 분명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음식 조절 역시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신장의 나트륨을 과도하게 축적시키게 하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선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과 보존제는 신장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예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 우리는 미세한 신장 기능 저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났거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검사 하나로 소중한 장기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평소에 신장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장기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정화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요. 신장은 조용한 일꾼입니다. 말도 없고 티도 내지 않지만 어느 날 무너졌을 때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신장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이 이걸 계기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테니까요.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